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 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할 것이다 안 했고 이번에도 할 것이다 안 했고 오늘 새벽에 판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판결하기 전에 또 안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는 안 하는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 달만 해도 벌써 3번, 이제 9일, 14일 그리고 어제 20일에 이제 대법관 9명이 모두 모이는 회의가 이제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예. 여기에 어떤 사안을 다룰 것이다라는 얘기는 항상 거기 올리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 회의라는 이 절차가 최종 판결에 대한 투표, 찬반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판결을 초안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번 뭐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예. 어제도 이번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느냐라는 게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외신들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그냥 그런 보도들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이미 대법관 구도가 이제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에서 보수 우위의 성향이긴 한데 뭐 지난 11월 내용을 보면은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내부 조율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6월에서야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예. 오늘자로 그 JP 몰간이나 포춘지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오히려 이 대법원이 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고 이것에 의한 뭐 파장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위법이다 이렇게 상호관세가 네. 이렇게 말한 건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진다면 그럼 상호관세 없어지든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닌가 봐요. 다른 네. 그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서서 그걸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만약에 판결이 이제 위법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후폭풍은 있겠지만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제 다른 조치를 통해서 똑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이 따지고 있는 이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말고도 이미 뭐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그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타국의 그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은 이 232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EPA 말고도 다른 예. 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상호관세를 준비를 할 때 검토했던 게 이 232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뭐 무역법 의 301조 같은 경우에도 이 또 대규모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 예.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역법 122조 여기에는 최대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예. 관세법 338조에도 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외국에 대해서는 즉시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이 조항들을 다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뭐 당연히 뭐 국제비상경제권한법도 원래는 적성국에 적용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는 건데 예. 다른 국내법 이런 것도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 법도 좀 많이 알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이민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구금시설에서 숨진 게 이번에 44일 동안 3번째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지금 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금 시설이 이 텍사스주 엘페소에 지난해 8월에 만들어진 캠프 이스트 몬테나입니다. 이 캠프 이스트 몬테나가
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금 시설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최근 사망자도 이 니카라과 출신의 불법 이민자인데 이 시설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 미니애폴리스에서 체포돼서 여기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 14일 이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고 14일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 지금 저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나 뭐 여러 구금 시설들이 잘 그 안전하고 인도적인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니카라과 이민자도 그렇고 이전에 그 한 2건 정도 또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난 3일에 있었던 경우에는 쿠바 출신 이민자였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아이스 시설 요원에 의해서 피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캠프 이스트 몬테나가 구금 시설 중에 이게 그냥 어떤 이렇게 안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거의 텐트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 문제, 인권 문제 지금 이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지금 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 중이긴 하는데 이제 인권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 보니까 아이스 요원이 그 문 따고 들어가서 예. 남자 어르신 한 명 체포해 갔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불법 이민자 아니다 바로 풀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막무가내가 많더라고요. 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단 예. 잡고 보는 그런 그러니까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내가 살 거야, 병합할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은 네. 상황에서 유럽과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씩 웃고 있다, 네. 웃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두 가지 그 양감정이 다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트럼프가 어쨌든 어떤 수단으로 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자기들의 이제 북극해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우려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도 거의 러우 전쟁, 이 종전안 같은 내용은 다 사라진 것을 보면 이 미국하고 유럽 간의 균열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네. 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서 그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마가 정책,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다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를 따가지고 예. 지금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이런 것들 그리고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덴마크를 작게 Make 덴마크 스몰 어게인 그게 줄이고 또 유럽은 또 가난하게 Make Europe Poor Again 해서 마가를 이렇게 따가지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지금 보면 금을 미리 좀 사둘 걸 그랬나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 때문에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해지면서 금 가격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월드 앤 이슈 코너에서 금, 이 은에 대한 거의 한 3번째 정도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처음 말할 때 살 걸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으로 거의 4,770달러까지 그 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이 온스당 가격인데요. 이게 거의 그 지금 한국의 그 돈, 한돈, 두 돈 이걸로 환산해 보면은 거의 돌반지 8개 정도가 지금 4,770달러,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금에 비해서 유동성이 크고 그렇게 그 금만큼 안전한 자산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는데 금마저도 같이 이제 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그 그린란드도 있지만 지금 뭐 러우 전쟁,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이런 그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 가능성 여러 가지가 다 겹치면서 오히려 달러보다는 이제 금같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고 있고 국가들의 그 중앙은행들도 금 비축량을 늘리고 있어서 이게 다 첩첩산중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예. 이 시티그룹의 그 전망을 보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에도 이게 계속 올라서 금 같은 경우는 5,000달러를 돌파하고 예. 은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투자가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뭐 월드NH에선 금 얘기 한 6번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한 번 더 좀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유혈 사태가 이어지는 이란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치료하지 말고 죽게 돌아오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사실 이 사상자 규모가 연일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엔이 임명한 마이사토 이란 인권 상황 특별 보고관에 따르면은 지금 이 ABC 뉴스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살해된 민간인 수가 최소 5,000명이고 그리고 이란의 내부 의사들의 얘기들을 또 추적을 해보면 사망자 수가 2만 명도 넘는 상황이다라는 수치도 자기 유엔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이 노르웨이에 있는 단체 이란 인권 IHR에서 말씀하신 수감 환자들이 그냥 과다출혈로 그냥 둬라, 치료를 하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에 반대한 의사들을 이란 당국이 체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IHR의 보도에 보면은 이 한 1,000명 정도 체포를 했을 때 대부분이 1,000명 중에 대부분이 이 산탄총에 맞아서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굉장히 반인도적인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카이치 타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때문에 중국과 일본 갈등이 엄청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 여행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게 현실로 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벌써 3개월째인데요. 11월 이후에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여행 제한령을 내렸고 그게 이제 12월 의 여파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인의 일본 방문 수가 45%가 줄어든 33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면세 같은 부분들도 중국인들이 줄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를 전체를 집계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역대 최다 그래요? 인 4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2024년에 3,687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4,270만 명이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그리고 외국인이 소비한 내용도 보면은 오히려 이 부분도 약 89조 원이어가지고 역대 최고를 경신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인 유입은 당연히 줄은 건 맞지만 이 외국인의 유입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놀러 가기엔 또 매력적인 나라는 맞나 보네요. 네, 지금 엔화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판다 외교도 끝나게 되는 네. 건지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판다 2마리의 중국행이 결정되면서 일본이 판다 무보유국이 될 위기에 있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국이 오래전부터 판다 외교로 유명하죠. 이제 우호국에 자신들의 판다를 보내고 이제 판다가 우리 이제 푸바오. 그렇죠. 해외에서 태어나면 이제 한 4세가 되기 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72년부터 이렇게 해왔고 이제 마지막 쌍둥이가 수컷 샤오샤오 그리고 암컷 레이레이가 이제 도쿄도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데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하고 이제 중국의 그런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27일에 출국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에노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관람객을 받고 있는데 이미 25일 이제 마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철회되지 않는 이상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판다가 없는 일본이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의 환송을 또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네. 마지막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겨울 왕국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겨울 왕국.
네, 아, 지금 이 보시는 게 CG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정말. 러시아 캄차카 반도인데 거의 눈에 아파트가 파묻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게 그 스키장 옆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리조트가 아니고 아파트 옆에 눈이 쌓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 뭐 주민들이 나와서 썰매를 타는 모습도 네. 보이는데 야. 이 정도로 폭설이 온 건 이례적이라고요. 정말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극동 캄차카 반도가 이 오호츠크 해하고 베링의 중간에 일본 북부 연안 위쪽에 위치한 이렇게 반도로 나와 있는 그 지역인데 일본 지금 북부 연안의 여파하고 맞물려서 여기 지금 대규모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나흘간 폭설이 이어졌고 지금 누적 적설량이 지금 화면에도 엄청난 양이 보여지는데 네. 거의 그 남성 성인 170cm 정도 그 누적 적설량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디는 5m 이상도 이제 누적이 돼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뭐 스키도 타고 썰매도 타고 하지만 굉장히 인명 피해도 지금 있습니다. 그 재난 상황 같은데 좀 즐겁게 그렇습니다. 보여서 좀 아이러니하네요. 눈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65세 남성 2명이 사망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이제 뭐 모든 교통수단 이런 것도 다 중단이 되고 쓰레기 수거도 안 되고 지금 눈이 사실상 녹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위급한 상황도 다 구급차도 못 들어오고 해서 지금 지금 주민들이 거의 사실상 자기 거주지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직장도 이제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N 이슈 조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